프롤로그 성고 병원 진료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의사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오른쪽에는 동생 영호가, 왼쪽에는 막내 미정이가 앉아 있었다. 뒤편 침대에는 엄마가 누워 계셨다. 의사가 차트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당장 위독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영호를 봤다. 영호는 미정이를 봤다. 미정이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 셋 중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치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처럼 의사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가족분들이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간병인을 쓰실 건지 가족이 직접 돌보실 건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영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미정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다. 그때 나는 알았다. 결국 이 짐은 내가 져야 한다는 걸. 1장 책임의 분배. 진료실 문을 나서자 복도가 끝없이 길어 보였다. 우리 셋은 말없이 걸었다. 내 발소리, 영호의 발소리, 미정이의 발소리, 세 개의 발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자판기 앞에 멈춰섰을 때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지?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최소 300은 잡아야 할 거야. 드문의 시간이면 500 넘게 들어. 침묵이 흘렀다. 영호는 자판기에 돈을 넣고 커피를 뽑았다. 캔이 덜컹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영호가 나를 봤다. 누나가 시간은 좀 되잖아. 나는 영호를 돌아봤다. 영호는 내 눈을 피하며 나를 이었다. 내 말은 난 회사 다니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누나는 집에 있으니까 내가 돈은 낼게. 병원비, 약값 다 내가 댈게. 대신 누나가 엄마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집에 있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집에 있는 게 뭐가 대단한 줄 아는지, 집에서 쉬는 줄 아는지, 나도 할 일이 있고 나도 피곤하다는 걸 왜 모를까. 하지만 나는 화를 내지 못했다. 그저 천천히 말했다. 그래, 돈은 내가 내고 몸은 내가 쓰고. 영호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미정이를 봤다. 미정이 너는? 미정이는 화들짝 놀라며 더듬거렸다. 나도 돕고 싶지. 정말로. 근데 언니도 알잖아. 나 부산에 사는데 애들도 어리고. 내 친정엄마인데? 미안해. 언니. 미정이의 미안해는 가벼웠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화가 났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 끝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다. 늘 그랬듯이. 2장 첫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다. 저녁 차려놔. 배고파. 나도 배고픈데. 나도 피곤한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다. 언제 생긴 건지도 몰랐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봤다. 반찬통 몇 개와 시든 채소가 전부였다.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창밖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시간이 된다고?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또 한 번 중얼거렸다. 왜 늘 나만 희생해야 하지?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한 번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냥 멍하니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다. 3장 간병의 시작. 다음 날 이른 아침 나는 큰 가방을 들고 엄마 병실로 들어섰다. 엄마는 창밖을 보고 계셨다. 내 발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다. 엄마의 눈빛이 미안해 보였다. 말은 안 하셨지만 알 수 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왔어. 괜찮아. 내가 있을게.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가방에서 물티슈, 물병, 여벌 옷가지를 꺼내 하나씩 정리했다.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내 간병 생활이 시작됐다. 4장 하루의 무게. 아침이 되면 나는 엄마의 식사를 도왔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불어서 식히고 엄마 입에 넣어드렸다. 엄마는 천천히 삼키셨다. 때로는 삼키지 못하고 흘리기도 했다. 나는 물티슈로 닦아드렸다. 오전이 되면 엄마를 휠체어에 앉혀 복도를 산책시켰다. 휠체어 바퀴가 삐걱거렸다. 복도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다. 점심에는 병원 식당에서 혼자 김밥을 먹었다. 핸드폰을 켰다. 영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누나 고생 많아. 다음 주에 병원비 입금할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김밥을 다 먹지 못하고 반을 남겼다. 먹고 싶지 않았다. 오후에는 엄마가 잠드셨다. 나도 의자에 앉아 졸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간호사가 들어와 나를 깨웠다. 보호자분,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밤이 되면 병실은 어둠에 잠겼다. 엄마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의 얼룩이 우리 집에 있던 것과 똑같아 보였다. 5장 보이지 않는 짐.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집과 병원을 오갔다. 아침에 병원에 가서 엄마를 돌보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저녁을 차렸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다시 병원으로 갔다. 영호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들렀다. 30분쯤 머물다가 회사로 갔다. 미정이는 한 달에 한 번 올라왔다. 2시간쯤 있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나는 매일 병원에 있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등을 닦아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렸다.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잤다. 엄마가 깨시면 일어나 물을 드렸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도 병원에서 자는 거야? 응. 언제까지 이럴 건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 누군가는 웃고 있을 거다. 누군가는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을 거다. 누군가는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 거다.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는 잠들어 계셨다. 주름진 얼굴이 고요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에필로그. 질문. 그날 밤 나는 간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나만 참아야 할까? 왜 나만 희생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다. 병실은 고요했다. 엄마의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공중에 떠돌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